나무 껍질에서 질감의 표현을 해주실 때는 가장 처음에 깔았던 색감이 가장 밝음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나무 껍질의 밝은 표현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깔았던 색감을 놔둔 상태에서 주변의 어둠을 더 강조시키면서 밝음의 느낌을 지우개 사용 없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감과 기본적인 구조의 표현을 정확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정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잎사귀의 표현, 그리고 원형의 화병의 느낌, 그리고 원통형의 나무 질감의 느낌까지 다양한 기본 구조를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서 소묘의 표현력을 높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측에서 들어오는 빛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좌측에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흐름을 먼저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좌측의 어둠의 기본 색을 천천히 잡아 나가시면 돼요. 자, 연필은 항상 뾰족하게 다듬어진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진행해 주시는 게 보다 그림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빛을 받는 부분은 가볍게 남겨주시고요.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가볍게 기본적인 어둠의 체크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색감을 표현해 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진하고 선명한 어둠의 표현을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밝음과 어둠으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표현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처음 잎사귀의 어둠 흐름을 잡아주었고요. 화병의 덩어리, 좌측의 어둠 흐름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기둥이 변형된 구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초 과정에서 원기둥을 표현하셨던 걸 잘 생각하시면서 어둠의 흐름만 먼저 가볍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어둠의 흐름을 잡았고요. 밑에 화병의 그림자까지 같이 어둠으로 해석해서 기본 색을 살짝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제 가장 아래쪽에 나무 토막, 원기둥의 형태로 이루어진 나무의 질감을 표현해 볼 건데요. 처음부터 나무의 질감 느낌을 그려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원기둥을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좌측의 어둠 흐름의 색감을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좌측의 어둠 흐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대략 30% 정도의 면적은 어둠의 흐름이 지나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둠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서 1차적인 어둠의 기본 흐름만 한번 잡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그림자의 표현도 살짝 표현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색감을 1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둠의 표현을 한 번 더 강조시키면서 입체의 느낌을 조금씩 찾아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어둠을 강조시키면서 이제 어둠 흐름의 색감의 톤 차이를 살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 주시고요. 시선에서 멀어지면서 색감의 톤 차이가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도록 색감을 자연스럽게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앞쪽 부분의 어둠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고요. 처음에 깔았던 어둠의 색감을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전달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색감은 꾸준히 가늘고 촘촘한 선을 활용해 주면서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강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꺼운 선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밀도가 촘촘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선을 쌓아도 완성도 있는 밀도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번 색을 표현해도 선생님처럼 색감이 촘촘하게 쌓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첫 단계는 연필 자체가 뾰족해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밀도를
어렵지 않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윗부분의 잎사귀 표현에서는 사실 특별히 묘사할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죠. 거의 대부분이 색감의 톤 차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표현을 마무리시킬 수 있을 정도예요. 뭔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그려낸다는 느낌보다는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전달시키는데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쉽게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화병의 어둠 흐름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줘야겠죠. 시선에서 조금 더 가까운 앞쪽의 어둠 흐름을 더 강하게 강조시켜 주시고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원기둥에 돌아가는 덩어리의 느낌을 강조시켜 주세요.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시고 멀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반사광의 색감을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자, 화병 아래쪽에 그림자 시작점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면서 화병의 어둠과 그림자의 어둠을 살짝 구분시켜주는 단계예요. 자,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강조를 시켜주시면 자연스럽게 화병과 그림자가 구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에 나무 껍질의 느낌을 만들면서 어둠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색을 더 강조를 시켜주면서 나무 껍질에 강한 어둠의 표현들을 조금씩 강조시켜 주세요. 나무 껍질의 질감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이 작은 갈라짐의 표현들을 모두 다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크고 강한 어둠의 위치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묘사의 표현이 진행이 되면서 그림이 더 멋있게 그려지지 않고 어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덩어리의 표현이나 구조를 전달시키기보다는 작은 묘사의 표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림이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덩어리의 표현이 아닌 너무 작은 묘사 표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1차 과정에서는 항상 덩어리의 표현을 기본적으로 잡아 나가는데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올바른 소묘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나무와 밑에 그림자의 색감을 구분을 시켜주면서 형태를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림자의 시작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그림자의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둠의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입체의 느낌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정리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어둠의 표현을 조금씩 강조를 더 해주면서 어둠 주변의 중간 톤을 같이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진한 어둠의 색감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었다면 어둠 주변에 있는 중간 톤이 받쳐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간단한 표현의 경우에는 지금 과정에서 거의 완성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마무리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표현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은 일찍 마무리를 시킨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표현 요소가 좀 많은 부분에서는 끝까지 과정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순차적인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잎사귀와 잎사귀가 맞닿는 부분에서는 그림자의 느낌도 약간 정리를 해주면 입체감이 보다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항상 물체와 물체가 맞닿는 부분에서는 그림자를 통해서 입체감의 표현을 보다 정확히 정리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윗부분 잎사귀의 어둠과 중간 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조금씩 정리를 시켜나가고 있어요. 물체의 기본 색감 자체가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밝은 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톤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물체의 톤 느낌도 정확히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서도 그림자의 표현을 조금 강조를 시키면서 위쪽의 잎사귀와 아래쪽의 그림자 느낌을 정확히 구분을 시켜줬어요. 자, 이제 화병의 중간 색감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화병에 돌아가는
면적의 구조의 방향성에 맞춰서 중간 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 어둠에서 중간색이 너무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줘야 자연스러운 원기둥의 느낌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가로선을 활용해서 중간톤과 어둠의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에 맞춰서 중간톤의 색감을 조금 더 채워가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는 가장 끝부분을 너무 밝게 풀어주면 안 되고요.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물체의 색감이 강하게 잡히는 표현이라면 넘어가는 끝부분에 색감을 살짝 강조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덩어리 표현을 보다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자, 아래쪽에 통나무의 나무 질감의 느낌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색감을 쌓아주면서 껍질에 거칠고 갈라진 결의 느낌을 하나씩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둠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중간 톤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나갈 거예요. 나무 껍질에서 질감의 표현을 해주실 때는 가장 처음에 깔았던 색감이 가장 밝음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나무 껍질의 밝은 표현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깔았던 색감을 놔둔 상태에서 주변의 어둠을 더 강조시키면서 밝음의 느낌을 지우개 사용 없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무 결의 갈라짐이 강하고 깊은 표현에서는 어둠의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밝음의 표현에서는 당연히 조금 연한 표현으로 나무결의 질감의 느낌들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진하게 정도가 너무 다 강하게 표현이 되거나 너무 약하게 표현이 되면 톤 차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림의 표현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강하게 확실히 잡히는 부분과 연하게 그려지는 부분의 색감의 톤 차이가 확실히 강조되고 풀어지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어둠에서 중간 톤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의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단계가 너무 끊어지지 않도록 중간 톤이 혹은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톤에 유의하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나가세요. 마찬가지로 나무 결의 느낌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약간의 세로결을 활용해서 나무결의 느낌을 전달시켜 주는 게 쉬운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무가 가진 고유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감의 느낌과 덩어리를 한번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나무가 가진 표면의 질감의 느낌들을 조금씩 다듬어 주면서 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묘사의 표현이 가장 정교하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나무의 결 느낌과 갈라진 쪼개짐의 표현을 보이는 대로 최대한 그려주시면서 나무결의 느낌을 최대한 정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어둠 흐름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기본적인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의 느낌을 정확히 전달시켜 나가야겠죠. 묘사의 표현에 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원기둥의 덩어리 느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의 덩어리 느낌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묘사의 정도를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에요.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이 조금 강하게 잡혀 있죠. 넘어가는 부분을 살짝 강조를 해주셔야 원통형의 덩어리 느낌이 조금 더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요. 자, 어둠 안쪽에서도 갈라진 나무의 결 느낌이 정확히 표현이 돼야겠죠. 어둠 안에서도 약간의 톤 차이를 이용해서 나무결의 느낌을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림자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정리를 시켜볼게요. 뒤쪽으로 강한 선이 튀지 않도록 최대한 차분한 선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느낌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감의 표현이 한데 어우러진 간단한 정물의 표현을 진행해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기초 과정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림의 표현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